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박사입니다. 오늘은 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되어버렸네요.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오늘 연이틀 그래도 코스닥이 일정 부분 반등을 좀 해줘서 참 다행스러운 시장이 한 이틀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금세 회복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시장의 흐름이 한 이틀 이어진 거는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어제 시장 위태로운 구간에서 그래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매 현상이 국내 증시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뭐 미 증시를 보면은 그런 구간들이 이탈하고 나서 굉장히 큰 투매 하락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을 뭐 안심하고 뭐 100%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일단 하루 이틀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준 거는 다행스럽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밤 저녁에 미 증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테마 혹은 실적 섹터에 관심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CPI 발표를 앞둔 증시, 코스닥은 상승, 코스피는 하락. 내일은 옵션 만기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단기 상승 이후 연속성을 보일지, 그리고 다가올 미중 관세 이슈가 현실화가 될 때 IT 섹터의 훈풍이 불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오늘 코스닥 증시는 뭐 비교적 연속적인 반등을 했고,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어제 거의 2%대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코스피 150 업종에서 2.49%니까 거의 저점 대비해서는 지수가 코스닥 150 업종은 5% 이상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코스닥은 오늘 1%대, 근데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 마감을 좀 해서 약간 상반된 모습인데, 이 부분은 부단 이제 지수를 떠나서 선물과 연계된 부분에서 외국인의 하방 이 베팅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돌리지 못하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해석이 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그나마 1274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안 내려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1300원대까지 가는지 또 이런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에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런 부분에 연동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 세계 증시는 미국의 이번 물가지표 CPI 발표를 앞두고 전부 긴장하는 모습 속에 5월 9일 러시아 전승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냈죠. 오늘 밤 발표될 완화된 CPI를 기대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미 증시 상황은 사실 지난 낙폭에 비해 너무 저조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모습도 있는데, 일단 옐런 그리고 타이 무역 대표 그리고 전일은 바이든까지 나서서 대중 무역 관세 인하 카드를 언급한 점은 추후 바이든이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인플레이션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추후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인하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가 가능한지를 점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이 저는 IT 섹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일도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의 시장의 매도로 일관하면서 6거래일 연속 선물 매도를 일관하면서 하방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종가 무렵에도 약간 깨름직한 게 이 외국인 원웨이 선물 매도 부분에서 좀 꺼름직했는데, 오늘도 약간의 손절매식 물량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매도 압박이 크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 시점에 뭔가를 준비하는지,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상하방 전부 해지를 걸어놓은 상태라 지금으로서는 중립 성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도 수익이고 내리면 롤오버를 하든 내려도 수익이에요. 올라도 수익, 내려도 수익, 양방향 포지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은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한쪽으로 몰아가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로 터지면 위로 몰아가도 되고 아래로 터지면 아래로 몰아가도 되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생각이 들고,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상승을 하였는데 실적인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그리 생각처럼 크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 150 위주로, 그리고 실적 나오는 우량 섹터 위주로 들어 올렸고, 또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만 견인하는 모습이다 보니 다소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시장이 침체를 보여도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이 꺾이지 않을 섹터 종목을 지속 선별해야 되지 않나. 여전히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좋아 보이며, 벌크선 해운 섹터도 오늘 실적 발표를 보니 지난 1분기 운임 하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항로의 거리가 굉장히 걸어졌죠. 선거래가 굉장히 걸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리의 운임이 증가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선임이 올라갔죠. 올해 1, 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이 운임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회복을 했다. 근데 이래서 3월 달까지의 실적이 좋았네? 그러면 2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겠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게 해운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벌크선 운임이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벌크선 위주의 선사를 보는 게 맞고요. HMM의 경우에도 실적은 좋을 텐데 일단은 뭐 수반이 돼야 될 거는 중국의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 상하이 컨테이너섬 운임이 회복이 된다면 이 운임 섹터도 계속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성과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원래 우크라이나인 선원이 전 세계의 24%를 차지하고 인도 선원이 4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운임 성과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인력 부족에, 그 다음에 이 배의 부족이죠. 배. 말 그대로 조선 이 배를 건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부족, 그 다음에 오래된 이 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배의 부족 현상 또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다이렉트로 가던 부분이 아직은 100% 끊기지는 않았지만 끊길 수 있다라는 염려, 그렇게 되면은 또 선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점에서 운임 상승 등 여러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3일 전에부터 뭐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있는 이 CMO 비수탁 기업인 노터스 무상증자 800% 이슈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굉장히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 박셀바이오가 300% 무상증자 하면서 날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시세가 나오는 대박주가 터지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셀바이오랑 이 두 종목은 이따 한번 더 보고요. IT 반도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뭐 이따가 나머지 IT 반도체 쭉 한번 훑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원전 섹터가 급락을 좀 보였는데 장 막판에 이런 단독 기사가 좀 나왔어요. 2030년까지 노원전 10기 수명 연장 완료라고. 근데 이거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를 사실 인수위 내용이죠. 이거를 다시 이제 재탕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시가 갭 뜨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 쌍용차 관련해서 오늘 여러가지 시장에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뭐 광림 쪽이 유력하다라는 찌라시가 돌기도 하면서 KG 스틸이 급락을 하고 뭐 광림이 막 급등을 하는 모습 속에 5월 13일이 이제 선정일이죠. 그러면 내일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의 KG 스틸이 인수 전에 참여를 한 대표 주관사였는데 KG ETS로 대표 주관사가 바뀌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가 또 바뀌는 일이 내일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지수 먼저 보죠. 코스닥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 반등을 해 주었고요.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지, 뭐 5일선까지 타고 뭐 더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5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래도 오늘 밤 미 증시를 보고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스닥 선물인데 어제 이제 밀렸던, 그렇게 크게 못 올랐던 부분을 오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CPI가
좀 나오고 나서 이걸 뚫어버리고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강한 21선까지의 반등도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 증시를 좀 이렇게 길게 선물을 놓고 보면 이 추세대라는 게 존재를 하죠. 또 바다 저점에다가 이렇게 추세대를 하나 연결을 해 놓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 해 놓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다 맞을 거예요. 복사해 놓은 추세대가 제가 여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제가 새로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맞죠. 지금의 이게 지금 뭐 어찌 보면은 이게 중단에 걸린 부분이고 이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추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장세 내에서 이 추세대가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반등의 목표치가 이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선이 이런 구간에서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넥라인을 넣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주는지 미증시는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단번에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딱 한눈에 보더라도 미국 나스닥 선물만 보더라도 하락 추세대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주고 어제 다이버전스의 출현 언급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상한가에 들어왔던 태웅 로직스를 먼저 좀 보면요.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시장에 아주 뜨겁게 달궈지는데 오늘 저도 무상증자 이슈는 굉장히 늦게 봤습니다. 거의 못 봤고요.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 체크가 됐는데 회원님들한테도 시장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물류 섹터가 지금 오후장에 주도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눌림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눌림이 없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거의 추격 매수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상방 베팅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물량 늘려 가다가 상한가에서 일단 전량 정리를 했는데 상따를 걸어 놨었는데 끝내 체결은 못 시켰던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상한가는 가장 깔끔했고 일단은 의미 있는 이 윗꼬리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모습은 좋은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눌림으로 나중에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에 들어왔던 도화 엔지니어링도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의 특성 자체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그래도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시가 갭이 높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이하권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쪽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이 상한가 아래 구간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단 팔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반등하는 모습에 일단 식사하고 와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뭐 짧게 두 차례 정도 매매를 하고 마감을 좀 지었던 종목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좀 매매를 했고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와 뭐 좀 관계가 있는 종목이죠.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있고 우크라이나 이 도로 관련해서 정부랑 사업을 진행하는 그 도로 감리를 맡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했다라는 이슈를 만들었던 종목이라 제가 볼 때는 데모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만 좀 저는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뭐 눌림이 나온다면 뭐 이런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한가를 간 구간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자리가 또 지지와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눌리면 그 다음에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종목군들을 전혀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일사료가 어제 좀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한일사료가 좀 강했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연속적인 시세는 주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는 나프타 관련해서 어,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플라스틱 이슈를 더 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을 공략하기에는 이 흐름들이 저는 좀 전체적으로 애매하지 않았나 종목들이. 그래서 아예 이쪽 종목군들은 좀 보지 않았고요. 자, 태웅로직스를 이어서 물류 이야기를 더 해보면 일단 벌크성 운임지수가 BDI가 사상 최대치를 찡긋 거는 맞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그걸 조금만 더 확인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최근에 이거를 아예 보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뭐 수급 매매 형태로 조금 매매를 하고 일부 물량은 좀 가지고 좀 넘어가는데요. 다 안 팔린 거죠. 다 안 팔려서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내일장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 놔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7,600원 선을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석탄 뭐 이런 주로 하는 게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뭐 석유 이런 쪽으로 이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해운사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과거에 해운주 올라갈 때 상한가를 빵빵 치고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같이 엮어서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터스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구간이 다 지금 보니까 매집이겠죠.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매집을 하고 올렸다면 이때부터 지금 돈 터뜨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즉 무상제자 800% 이슈로 올렸다라고 분이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리락 떨어지기 전까지만 지지고 복구하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권리락, 그리고 권리락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급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지금은 강한 모습이라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가면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심하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사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좀 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 일단은 매도는 좀 했었는데요. 스윙으로 조금 끌고 가다가 뭐 이때 반틈 정도 팔고 반 가지고 있는 건 여기서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팔았는데, 팔았는데 굉장히 크게 좀 날아가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몰고 왔던 종목이었죠. 더 과거로 가면 좀 있을려나? 이때는 아마 다른 계좌로 들어갔던 것 같구나. 아무튼 매매를 상당히 오래 했던 종목인데요. 아마 이 앞쪽에서도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도 다 매매를 했었고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 뭐 이때도 매매를 했던 건데 여기는 왜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아무튼 이 종목이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래 대금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공략을 저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리스크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라인만 잘 잡아놓고 잠깐 물리더라도 다시금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주봉상 위치가 일단 매우 안정적이게 돌파가 좀 나와서 주봉상으로 이번 주에 좀 밀리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악재
이게 뭐냐면 박스루킨에 대해서 임상을 자진 철회한다 해가지고 거의 한가 맞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진 철회하고 안 한다가 아니라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겠다.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하게 되면 이 악재는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면 이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네, 분명히 변동성이 크죠. 분명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서 놓고 보면 이제는 여기서 올라가면은 저항을 맞고 쏟아질 차트의 모양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런 구간들 대폭락 이후에 엄청난 폭등을 하고 주가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정체가 돼서 이 고점 구간에서 한번 쏟아지는 차트가 나왔고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쏟아졌다. 그럼 내일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죠. 가끔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서 보게 되면 막 급나가는 차트의 흐름, 펄어비스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보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와 버렸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이걸 꼭 매수하라가 아니라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렸다가 혹은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100%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박셀바이오는 그나마 긍정적이게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박셀바이오를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도 돌파가 나왔고 일봉상 엔벨로프 돌파에 이런 선행 스팬이라든지 이런 점도 뭐 양호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섹터 한번 보면은 일단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저희도 수소를 공략을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SPO셀은 계속 보다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안 들어갔는데 SPO셀 나름 잘 움직였고요. 나름 잘 움직였고 일단 수소 일정이 단기간에는 좀 마무리가 되는데 7월달 그러니까 6월, 7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지금부터 잘 지켜보다가 뭐 밀렸을 때는 저는 충분히 잘 매수해 볼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거래가 터진 두 종목 위주에서 수소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소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IT 반도체 보죠. 일단 동진 세미캠은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들어갔던 거고요. 이날 이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는데 추가 매수가 걸어지지가 않아서 어제는 매수를 좀 못했습니다. 어제는 매수를 못해서 뭐 분할 매수는 뭐 이렇게 했고요. 비중은 당연히 이게 1이면 여기가 4, 여기서 6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6이라든지 뭐 아무튼 좀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서 이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매도하고 눌림에 다시 들어가서 최저점 구간에서 일단은 나머지는 다 팔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때까지 끌고 갈 생각으로 했는데 오늘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잘 반등해 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적이 확인됐죠. 그리고 우상향이 진행이 될 것이며 오늘 나갔던 수급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나갔는데 기관들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이 돌파한 이 지점이 또 매력적인 구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DB하이텍도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종목도 실적이 매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때 TSMC의 실적도 또 서프라이즈가 터져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힘 모으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이런 고점을 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구간에서 다시 잡을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자, 해성 DS라든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런 종목군들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 나오는 거 자리,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데 나름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우상향을 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실적이 나름 잘 나와 주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도 어느 순간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도 이제는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플레이를 잡아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워닝 머티리얼즈도 지금 실적 베이스는 매우 좋은 상태에서 돌파를 하려고 하죠. 사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런 차트를 만들고 돌파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 IT 반도체 종목군들 지속적인 관찰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지수가 좀 올라와서 그렇지만은 지수보다 반대로 가고 지수보다 센 종목군들을 위주로 계속 보셔야 수익 내기가 더 편합니다. 샘표라는 종목은 오늘 정배를 좀 했던 종목인데 9시 뉴스에 식용유 대란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와준다면 내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일 좀 물렸을 때 잘 보고 좀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뭐 시간에 원전주 좀 요동을 치는데 원전주 이 이슈가 재탕이라면 네, 시가 고가 흐름이 될 수 있어서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